안녕하세요. 내 수업을 다양하게 도와주는 도구 캔바. 세 번째 강의, 내 수업을 위한 캔바 사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체 클래스룸 기능 및 LMS와의 연동.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도구인 이미지 편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능 활용과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 클래스룸 기능 및 LMS와의 연동. 이것을 할 때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캔바 자체로 해결하고 싶은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LMS, 즉 학습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구글 클래스룸이나 MS 팀즈와 같은 플랫폼과 연동하여 사용하고 싶은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사용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캔바 자체로 해결하고 싶다면 캔바에서 자체 클래스룸을 개설하는 방식, 혹은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이나 MS 팀즈와 연동하고 싶다면 구글 클래스룸 혹은 MS 팀즈 계정과 연동하여 과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선생님께 맞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캔바 자체 클래스룸 개설 방법은 간단합니다. 로그인 이후에 좌측 메뉴에 나타나는 수업 만들기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수업 만들기 메뉴를 클릭하여 절차에 따라 수업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수업 만들기 절차는 수업의 이름 선택, 사용자 초대, 생성 후 학급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설 이후에는 이름이 틀렸거나 반이 틀린 경우에 사용자 추가 옆에 있는 점 3개를 누르시면 수업 이름이 변경이 가능하거나, 혹은 새로운 수업을 생성했을 때 수업 삭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 추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용자 초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링크나 코드를 통한 초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포함하여 초대하고 싶다면 해당 사용자도 캔바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부 LMS를 통한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하고 싶은 템플릿을 실행하신 후 우측 상단에 공유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공유를 누르고 나시면 과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 과제를 게시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선생님들의 LMS 계정을 연동하셔야 합니다. 해당 계정은 캔바 계정과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에 작업할 LMS를 선택하시고 다음으로 공유해서 각 학생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 지침 전용, 이 디자인 작업하기 등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협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링크 공유, 편집 가능으로 링크를 공유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캔바에서 과제를 부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과제 부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을 결정합니다. 우측 상단, 공유, 과제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과제 부과는 다양한 옵션 선택이 있는데 지금 캔바에서 과제 부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캔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캔바 이의 LMS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캔바에서 과제 부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경우 각 학생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으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싶은 안내사항을 안내칸에 작성 후 다음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 과제 공유 대상 선택을 통해 해당 학생 혹은 해당 그룹 혹은 반으로 지정이 가능하고, 그 이후 게시를 클릭하면 해당 과제가 선생님 반 학생들에게 부과됩니다. 과제가 부과가 끝나면 해당 팝업이 뜨고 이 안내 메시지는 학생들의 캔바 계정 혹은 캔바로 가입한 이메일 계정으로 안내가 됩니다. 학생 과제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게 되면 학생 캔바 계정 로그인 화면 초기에 알림 표시에 활성화가 나타납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이 부과한 과제의 내용이 나타나게 되며 해당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과제에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접속 이후에 나타나는 템플릿을 보면
교사에게 보내기란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서 과제를 완료한 이후에 교사에게 보내기를 누르면 교사에게 학생들의 과제가 전송이 되고요. 이 경우 전송 시 캔바 및 교사의 캔바 가입 이메일 계정에도 안내가 됩니다. 학생이 캔바의 과제를 선생님께 보내게 되면 선생님의 피드백이 있을 때까지 의견 기다리는 중으로 메뉴가 바뀌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이 보낸 과제는 동일한 방식으로 교사 캔바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동일하게 알림 표시가 활성화되게 되는데요. 이 알림 표시를 누르게 되면 해당 학생의 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 피드백은 해당 메시지를 누른 뒤에 학생 과제가 나타나게 되고 충분한 검토가 끝나고 피드백 메시지를 넣어서 피드백 보내기를 클릭하면 다시 알림을 통해 학생에게 안내가 됩니다. 반환을 통해서 피드백이 포함된 과제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지속적인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캔바 이미지 편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캔바로 이미지 편집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어지는 방법이고요. 수업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이미지들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때 물품을 제작하거나 각종 굿즈를 만들거나 티셔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편집을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 혹은 복사해 붙여넣기, 이미지 생성 AI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템플릿에 올린 뒤 편집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들이 선택한 템플릿에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화면에 나타난 그림은 제가 챗 GPT를 활용해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위에처럼 이미지 편집과 관련한 여러 가지 메뉴가 활성화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편집을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이미지 편집 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뒤집기는 수평, 수직 뒤집기 기능을 통해서 뒤집었다가 다시 돌렸다가 할 수 있으며 테두리를 통해 해당 테두리를 액자처럼 만들거나 혹은 모서리를 이렇게 둥글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기능은 말 그대로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투명도를 통해서 해당 사진의 투명도를 설정하실 수 있고 다음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게 잠금 표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클릭한 상태에서 이미지 편집이라는 메뉴가 생성이 되면 이미지 편집 메뉴에 매직 스튜디오라는 메뉴가 있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배경 제거입니다. 배경 제거를 누르면 오른쪽의 사진에서 배경이 제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위에 있는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면 원본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기능은 매직 그랩 기능입니다. 매직 그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집어내다란 뜻인데요. 배경과 인물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매직 그립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이 효과가 일어나게 나타나게 되고 해당 부분에서 인물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인물이 보라색으로 활성화된 게 확인이 되시고요. 여기서 추출하기를 누르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해당 이미지와 배경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시행이 끝난 이후에 해당 이미지를 바깥으로 빼게 되면 배경과 인물을 분리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이것은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면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배경 확장의 기능인 매직 익스팬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직 익스팬드는 말 그대로
공간을 확장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직 익스팬드를 누르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배경을 원하시는 만큼 확장을 해주시면 총 4가지의 시안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기능은 AI 기능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생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생님들이 좀 고민하셔야 되는 지점은 이 생성 과정에 나타나는 이런 시간적인 공백을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나고 나면 4가지의 시안을 내어주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선생님들이 마음에 드시는 내용을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취소도 되돌리셔도 됩니다. 상강의 마지막 주제인 AI 도구 활용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캔바에는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AI 기능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크기 조정 및 변환 기능입니다. 크기 조정 및 변환 기능은 태블릿 실행 후 위쪽에 파란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작한 템플릿을 다양한 용도에 맞게 변환 가능한 기능입니다. 크기 조정 및 변환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기능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자동 번역, 두 번째는 문서로 변환,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게 되는 각각의 게시물의 성격에 맞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동 번역 기능은 저도 올해 인천을 방문하신 콜롬비아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챗 GPT 기능인 매직 라이트 기능입니다. 이는 문서 작성 시 다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사용자들이 글을 쓰는데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 어시스턴트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면 다른 나라 언어로도 출력해 줍니다. 대략 6줄에서 7줄 이내 텍스트를 제공해 주는데요. 챗 GPT만큼 길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이디어 정리나 내용이나 혹은 요약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세 번째로는 매직 미디어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처음 파일을 실행하고 나면 나타나는 검은색 메뉴창에 앱을 통해서 검색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앱을 누르시고 매직 미디어를 검색하시게 되면 매직 미디어가 나타나는데요. 이 매직 미디어 기능은 생성형 AI의 이미지 생성, 동영상 생성, 그래픽 생성에 해당합니다. 즉, 만드시고자 하는 이미지, 동영상, 그래픽의 내용을 입력하면 명령에 따라서 AI 산출물을 생성해 줍니다. 근데 이 경우 유의사항인데요. 인종, 직업, 문화 등에 대한 잠재적 편견이 반영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능을 사용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충분한 연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사람보다는 그림이나 상징 등을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직 미디어를 들어가신 뒤에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등을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고요. 만들고 싶은 대상에 대한 명령어를 입력하게 됩니다. 스타일 크기 등을 개인의 취향에 맞춰 조정도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도 생성이기 때문에 생성에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직 미디어를 실행한 뒤에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고 만들고 싶은 대상에 대한 명령어를 입력하십니다. 또한 스타일이나 크기도 취향에 맞춰서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미지의 경우는 한 번에 4개의 그림이 제공되고요. 동영상의 경우는 5초 이내 정도의 동영상이 제공됩니다. 이미지보다 동영상 생성 시의 소요 시간이 좀 더 긴 편이기 때문에 에서의 유의사항은 수업 시간에 활용할 경우에 생성에 따른 시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노트북이 한꺼번에 구동되는 경우 학내 와이파이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 수업을 위한 캔바 상강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의 경우 캔바 자체의 과제 부과 혹은 구글 클래스룸 같은 LMS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미지 편집 도구는 목적에 맞게 다양한 효과 부여나 편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캔바에 있는 AI 사용 시 잠재적 편견이나 할루시네이션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총 3차 시에 걸친 캔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